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치입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도 굉장히 많이 풀리고 이제 코로나 이제 영업 제한도 조금 많이 완화되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창업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도 이제 조금씩 슬슬 움직이실 것 같은데 제가 상가를 구하시는 초보 이제 창업자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청주에 있기 때문에 청주 지역에 있는 성안길이라는 제일 번화한 지역의 로드뷰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꼭 청주 지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대표적인 상권을 비교를 해보면서 감안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올리브영이랑 여기 아트박스 자리는 예전에 이제 베테랑이나 여러 영화에서도 좀 노출이 되었던 적이 있는 좀 대표적인 번화한 상권 중에 하나인데요. 청주에서는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아침 일찍 촬영이 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길거리에 이제 사람이 거의 보이지를 않는데 이 지오다노나 롯데시네바나 올리브영 자리는 청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익히 아실 만한 위치잖아요. 이쪽에서 조금 위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이쪽에 이제 영화관 CGV 영화관이 있어서 사실상 이쪽 도로변으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라인이었죠. 코로나 이전에 그랬었고요. 현재 시점에는 조금 많이 유동인구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사례가 좀 이쪽 라인에 위치를 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북문당, 대왕 카스테라, 토스트, 소시지집 이렇게 작은 상가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그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서는 이쪽에 이제 굉장히 트렌디한 아이템들, 식음료 아이템들이 들어와서 서로 영업을 하려고 했었고 매장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나지 않아서 권리금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거래가 됐던 상가였거든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임대료가 크게 조정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이제 전용 면적 같은 경우가 5평에서 6평 정도로 크지 않은 상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테이크아웃 위주로 식음료 업종이 대부분 매칭이 되거든요. 5평, 6평 정도의 월세가 임대료가 150에서 200만 원 안쪽 그 사이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대표적인 상권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쪽의 임대료랑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성안길 시내 임대료 치고는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평수 대비 5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월세가 150에서 180 선이라고 하면은 30에서 35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요. 평당 30에서 35만 원. 사실 저렴한 금액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유동인구가 많고 영업이 잘 되는 위치임을 감안했을 때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로드뷰를 보여드리면서 임대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임차인으로부터 매장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치가 이쪽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위치보다 훨씬 좋지도 않고 매장 면적도 반밖에 사이즈도 되지 않는 상가였는데 임대료가 지금 소개해드린 임대료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 1-20만 원 정도 쌌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임대료를 제가 듣고 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이제 판매점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좋지도 않은 입지에 왜 그런 임대료를 사실 주고 들어가셨는지 이해가 처음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저희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임대인분께 부탁을 해서 임대료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다음 고객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연락을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임대인분과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사실 임대인분 또 임차인분 두 분 다 저희 고객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서로 조율이 된다라고 하는 금액에서 계약을 시키는 것이
저희의 업무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너무 높거나 너무 작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분께 좀 컨설팅을 좀 해드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낮춰달라고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임대료를 조금 올리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은 뭐 2년이든 3년이든 계약 기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운영이 되지 않는데 임대료를 꼬박꼬박 계속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실 임차인 쪽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제 임대료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 하면은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텐데, 주변 시세를 비교를 해도, 그리고 주변 입지 여건을 고려를 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제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저희가 계약을 좀 진행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다음 고객이 저희가 매칭을 했을 때 그분한테 또 피해가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업무를 좀 진행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임대료가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영업을 해보니까 장사도 되지 않고 임대료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만약에 아직 상가를 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신규 임차인분에게 제가 조금 권장드릴 수 있는 방법, 간단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상가를 구하실 때 여러분께서 절대적인 금액, 월세가 뭐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당 임대료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는 상가가 뭐 10평이라고 하면은 월세가 한 뭐 200이다. 그러면은 10평으로 나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당 임대료가 2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한 상가들을 쭉 리스트로 체크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상가는 평당 임대료가 20만 원, 뭐 B라는 상가는 입지 조건도 더 좋은데 평당 임대료가 뭐 18만 원, 뭐 C라는 상가는 입지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평당 임대료가 뭐 23만 원이다. 이러면은 누가 봐도 B라는 상가가 유리한 조건이 갖고 있잖아요. 노출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발품을 많이 팔다 보시면 이렇게 로드뷰를 보시면서 볼 수 있다시피 이쪽 상가는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노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쪽은 좀 골목 같은데 이쪽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구나.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시면서 2차적으로 검증을 하실 수가 있을 테고, 또 이렇게 발품을 팔기 전에 요즘에 로드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로드뷰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에 이렇게 스크롤을 이제 움직여가면서, 마우스로 움직여가면서 어느 위치가 좀 괜찮을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러한 매물들을 소개받을 수 있는 부동산,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검색을 하셔서 여러 곳을 비교 방문을 해보시는 것이 추천을 드립니다. 창업자분들께서는 그 상권의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을 방문을 했다가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서 임대료가 여기가 싸다라고 하면은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계약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가 계약이라는 게 한번 계약을 맺으면 2년이나 3년 동안 계약 기간이 구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로드뷰를 통해서 손품,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물들을 많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꼭 평당 임대료로 한번 임대료가 높은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지 않으시기를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